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요즘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적어봤어요. 불황일수록. 그리고 중국 증시가 따돌림 당하는 듯 내용하고, 우리가 꿈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길몽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해석은 무슨 선문답 같은 이야기일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황일수록이란 단어, 지금 글로벌 증시가 보면, 음, 그 다우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계속 약간 고점의 어느 정도 투고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00선, 34,000선에서 그래서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이거는 밀리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추세선을 긋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든 어떤 이슈든 간에 이 33,000선이라는 어떤 심리적 지지선을 지금 다시 한번 아주 짧은 기간에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잠깐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뭐 부채한도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호재는 맞지만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들은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 모호하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이고. 그러면 일부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기업들, 뭐 나스닥 이런 거는 상대적 강세긴 한데 이 상대적 강세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구글, 알파벳, AI 효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특정 섹터가 뭐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애플도 보게 되면 하루 전날 이제 애플이 브로드컴 통신 관련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마저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조금 부대끼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어쨌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 증시 따돌림 다음 같이 한번 엮어보면 어쨌든 불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물가도 비싸고 수요도 같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올려는 왔습니다만은 반도체도 사실 언제 바닥을 찍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최근 외환 시장의 동향입니다. 자, 중국 증시를 가만히 상해 지수인데요. 가만히 봤더니 중국 증시가 약간 코로나 때 생각이 잠깐 나요. 코로나 때 중국 증시가 거의 뭐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보다 못 올랐었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3, 4, 5, 6, 9 오르긴 올랐습니다. 중국도 오르긴 올랐었는데 중국이 어쨌든 간에 작년에 방역을 완화하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뭐 잘 자란 이슈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중국 증시는 요 3,300선이 깨져버렸어요. 깨졌다는 거죠. 깨졌다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뭔가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차트 기준에는 안 좋은 게 생기고 있고 또 중국의 테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가시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주식을 볼 때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우면 그냥 환율 보면 됩니다.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어느새 지금 바짝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드리는데 한 자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어떤 회사가 뭐 기업이 나쁘다 볼 수 있고 나 국가가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거고 한편 중국 증시가 나쁘다는 거는 뭔가가 찝찝하다는 거죠.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고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원화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뭐 꼭 외국인 사스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중국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림 관점에서는 뭐 시장은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5일선 정도를 조금 훼손하거나 건드릴 수는 있긴 있어요. 건드릴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건전한 조정일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지수 관점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지금 130조짜리인데 얘하고 지금 삼성전자 딱 붙여버리면은 지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수가 흔들리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은 조금 피곤하겠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꿈, 길몽, 해몽인데 이 뭔 말이냐면 지금 가장 강한 거는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한 거는 LG엔솔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근데 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전기차죠. 기아는 전기차를 만드는 거고 LG엔솔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친구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물론 뭐 실적은 계속 지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5년 후, 10년 후도 정말 좋아질까에 대한 캐치 마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제가 오죽하면 오랜만에 지금 상승 하락 종목을 한번 쳐봤어요. 보면 뭐 물론 이제 하루에 상승 하락 종목을 보면 대부분이 잘 자란 기업들입니다. 잘 자란 기업들인데 확실하게 조금 내용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포인트를 줄 만한 게 좀 없어요. 그쵸? 뭐 이러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신고 신저도 제가 연중도 한번 쳐봤는데 올해 지금 연중 최고 최저가도 한번 쳐봤는데 이제 어느새 여기 있는 10개 종목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뭔가 말하기가 조금 모호한 잘해야 여기 배터리 2개 정도 TC 스틸, 코스모신 소재 말하기가 모호한 그런 회사들이에요. 뭐 코스닥 쪽으로는 과면 조금 다를까요? 여기도 보면 사실 뭐 제가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한두 종목 빼고 나면 거의 약간 다 개별 재료죠. 엠로도 뭐 이건 M&A고 그쵸. EV층도 사실 자네는 좀 분석하면 정말 좀 그래요. 자이걸도 그렇고 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은 역시나 딱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꿈 길몽 흉몽인데 그래서 지금 장은 뭐란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시장 관점에서는 자동차와 어쩐 배터리의 공통점이라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이 친구들은 경기 불황을 안 탈까요? 하지만 갑자기 제가 오늘 MC넥스라는 기업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지금은 아니지만 전장 쪽이 좋아질 것 같은 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에요. 시장이. 그쵸? MC넥스도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런 데 베팅을 한단 말이죠. 조금씩 베팅을 해요. 이제 조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은 이제 너무 지금은 정석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제가 백화점을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철저하게 큰 틀에서 눌러놨단 말이야. 눌러놨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냥 실적이란 이름은 맞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이쪽을 상당히 지급해. 그냥 좋아 보이는 쪽으로만 일부 국수수로 자금이 몰리는 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잘 가던 네이버를 눌러버리죠. 뭐 그럭저럭 실적 발표하고 차익 매물에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카카오 뱅크 이런 친구들은 이제 완전 잊혀지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뱅크도 실적 좀 잘. 그러니까 실적 조금 잘 나와가지고 그나마 바탕 됐던 종목들은 그나마 버티는데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배당이 치는 장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차트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좀 길어졌네. 예? 우리가 루닛이란 이런 기업을 보면서 뭐 헬스케어는 전부 다 좋다.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조금 대화를 많이 하네. 엔티움이란 기업이나 레일을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왜 버티냐면 데인트 그나마 버티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불황을 안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장은 앞으로도 이 숙제는 아마 품고 갈 거예요. 뭐 부채한도 일상이랑 쟁을 떠나서 뭐 언제 그럼 이 불황이란 일수란 이 단어가 좀 해소가 되면서 장이 조금 정석이란 말은 뭐냐면 조금 쉽게 갈 수 있을까? 분명히 장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시장 올라오는 건 느껴요. 시겠지만 다시 갑자기 2480 밑으로 고사이 80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보면 못 느끼는데 아니야 미국이 아니야. 다우를 보면 못 느끼는데 나스닥을 보면 느낄 수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느낄 수가 있고 애플을 봐도 느낄 수가 있고 환율을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유가를 봐도 느낄 수가 있고 다만 중국을 보면 모르겠고 그쵸?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일본이 신고가예요. 독일이 신고가예요. 물론 그 이유라는 거는 붙이기 나름이거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그것도 우리 지금 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래서 돌고 돌아서 무슨 말인데 뭐 내일 정시 올 조금 너무 추상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는 모습은 뭐냐면 그냥 그럴싸한 거. 다른 것보다는 괜찮잖아. 거기에 많이 베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장의 특징이고 이런 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그림으로 우리가 올해 한 5월 달까지 지금까지 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바라봐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멘탈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이제 넉넉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네. 넉넉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반도체란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정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종목 있잖아요. 만약에 요새 보면 자동차를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이 오늘 있었는데, 예,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죠. 자동차에. 근데 그냥 미국에다 현대차 관련해서 공장 지은다면 그냥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큰 틀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의 뭐 여러 가지 따돌림이 생깁니다. 뭐 나라별로 갑자기 유럽은 유럽대로 강하고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일본은 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강한데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그냥 약간 정도만 고개가 그럴쓸할 정도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좀 내용 인사이트가 어렵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